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한자 공부 양도 3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한자에 대해서 익숙해졌다고 보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부수를 체크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괴뚫다라는 의미의 뚫을 곤자에 해당하는 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를 뚫어 해서 꿰뚫어 가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이 곤자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자도 이 네모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려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 고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자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네모 두 개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꿰뚫는 거죠. 이게 고자죠. 곧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바다라고 쳐요. 이쪽이 이렇게 바다라고 칠 때 이쪽이 땅이죠. 이렇게 땅 쪽으로 바다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땅을 곧이라고 얘기하죠. 한반도는 크게 볼 때 곧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글자는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자가 되겠으면 중자가 되겠습니다. 이 곤자는 맨 마지막에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구자보다는 이제 가로알짝 같이 좀 넓게 쓰고, 그러고서는 관통하는 수직선을 맨 마지막에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라는 의미의 중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 그으면 중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항상 선생님하고 함께 쓰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쓰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따라서 쓰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급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을 나눌 때 한 중간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중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 그 체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때의 중학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라고 하는 것은 학기 중에 대한민국은 학기가 3월부터 8월까지 1학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2학기죠. 그 학기 중간에 보는 테스트를 중간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앙은 정가운데를 나타냅니다. 중앙과 중심은 거의 차이가 없이 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 통상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계를 이렇게 잡을 때 모든 경계선에서 비슷한 거리, 원래는 똑같은 거리죠. 비슷한 거리에 있는 이 지점을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중심도 이 얘기죠, 원래는. 그런데 중심은 거리적 개념보다는 얼마나 빈번하게 활용되느냐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 대한민국 그 남한을 이렇게 보면, 그 남한의 가장 빈번한 사람이 가장 빈번한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수도권 서울이죠. 수도인 서울이죠. 그리고 이 수도권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이 지역이 가장 전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여기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부는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중심이라는 말도 중앙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중심이 거리상 중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의 그 근거지를 얘기한다.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40 내지 50 정도 되는 나이, 가장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나이 때를 얘기합니다. 중동은 중동아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중동아시아는 우리가 그 서남아시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교권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특히 사막 지역을 우리가 연상하는 그 부분, 아라비아 반도를 비롯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면의 반대예요. 소면은 얇은 가닥의 국수를 얘기하는 거고, 중면은 굵은 가닥의 국수를 얘기하는 거죠.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앙정보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 이제 국정원이었던 옛날 이름이 중앙정보부였었죠. 그 중앙정보부 할 때 그 중자도 가운데 중자를 쓰죠. 근데 여기서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그 내부, 특히 이제 가운데쯤에 있는 정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정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특히 관심을 많이 끌게 됐는데, 어떤 상황으로 이제 중정이 지금 관심을 끌게 됐냐면, 아파트나 빌딩을 질 때 그전에는 여기를 꽉 채웠죠. 근데 지금은 중앙을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중앙을 남겨 놓고 이 중앙 맨 밑에는 식물을 자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층까지, 맨 밑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는 여기가 지금 빈 공간이죠. 거기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식물들을 각 층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심을 수 있게 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하고, 습도라든지 이런, 또는 에어 컨디셔닝 역할을 하게 하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 지역을 북부,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고려 때처럼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일 경우에는 황해도, 경기도, 서울을 포함한,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이쪽 지역이 중부지방에 해당되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38도 위도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으로 그 잘려져 있는 상태, 분단된 상태에서는 충청도 지방 정도가 중부지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은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니까 레벨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게 되죠. 해서 등자는 여기 이제 대죽자거든요. 대나무 할 때에 대죽자를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절사자입니다. 절사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절사자는 이게 흙이라는 의미 토자고, 이게 마디라는 의미의 촌자입니다. 그래서 등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리 또는 레벨을 얘기하는, 등급을 얘기하는 등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획에 해당되는 등자가 되겠고요. 무리 또는 레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등자 한 번 더 써보고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나눴을 때 상위, 예를 들어서 중위, 하위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눴을 때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등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뭔가가 쭉 나열된 거예요. 쭉 나열되고 나서 등등 이렇게 쓰면 이 나열된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안에 뭘 내포하고 있느냐면 무수히 많아서 이루 열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기세가 등등하다 할 때 등등은 이등자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나무 중에서 보면 등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 다른 나무들을 칭칭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갈등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등자를 쓰는 거죠.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같다, 그 비교 기준이 동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 볼 때 그 결과가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키를 만약에 쟀다. 네, 한쪽이 뭐 170cm면은 또 다른 쪽도 170cm의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처우가 동등하다, 또는 어떤 권리가 동등하다, 이럴 때 같다는 의미로 쓴다. 동등하다와 평등하다는 막 섞였어요. 막 섞여 쓰는데 그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표시되는 특성들을 통상 갖습니다. 평등하다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 뭐 인권이 평등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동등하다는 뭐 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이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동등하다가 평등하다보다는 보다 좀 손에 와닿습니다. 수치로 표시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평등하다의 반대죠. 평등하지 않은 상태. 강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군대나 공무원 조직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견책이 제일 경한 처벌이죠. 그리고 이제 파면이나 해고가 이제 가장 중한, 물론 형사처벌 이런 건 일단 빼고요. 민사적인 측면만 볼 때 이제 가장 무거운 건데, 이 강등은 거의 해고 바로 앞에 단계의 아주 강한 처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장교가 부사관이 되거나 부사관이 뭐 병사가 되거나 하는 식의 강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통상 그 같은 급, 레벨이 같은 급에서 강등되는 거죠. 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드, 그러니까 신, 귀신할 때 그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이 등신은 신을 만들었는데 사람 크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크기로. 그래서 등신입니다. 근데 사람 크기로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흙이라든지 뭐 이런 보잘것 없는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초라한 신상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의미로 쓰지를 않고 이게 변형이 돼서 멍청한 놈 이런 뜻의 아주 그 나쁜 말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무엇인지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한테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여행하다 할 때 여자인데 지금은 이거를 군사라는 의미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이게 방자입니다. 뭐가 났다 할 때 방자예요. 방자를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글씨가 순서가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려자 당연히 맨 앞에 단어의 맨 앞으로 올 때는 여라고 읽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 이게 해당하는 한자 글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행하다 할 때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거지를 떠나서 잠시 다른 지역을 훑어보는 것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행이라는 의미는 레저라든지 이런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가는 것이 원래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공무, 집행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 일정의 준말로 보시면 됩니다. 신혼여행은 여행인데 결혼을 기념하는 여행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결혼 몇 주년 이게 아니고 결혼 당일 또는 그 결혼 한 날을 기준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떠나는 여행이죠. 통상 수학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통상 졸업을 앞두고 또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5학년 때 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학 시험이 있으니까 2학년 때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종의 그 현장 학습 개념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수학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전라남도 여수라는 시가 있죠. 그런 지명이 아니고 그 여행 중에 오는 향수를 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 짧은 여행 기간 동안은 아니니까 여기서 여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민 정도는 아니라도 유학을 간 정도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그 정도의 어느 기간이
1년, 2년 이상 이렇게 될 경우를 통상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국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우리가 얘기하는 해외여행이죠. 우리나라는 바다를 건너야만 외국을 갈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외국여행을. 그 외국여행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분증명서가 여권입니다. 여권의 반대가 비자죠. 비자는 내가 입국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들어와도 좋다라는 승인이 비자인 거죠.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텔의 하위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여관 밑에 여인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여관은 통상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저렴하거나 또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잠시 머무는 그런 형태의 숙박기관을 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인숙 위에 여관이 있고 그 위에 모텔이 있어요. 이 모텔과 그 여관을 사실은 나누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일반 호텔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관광 호텔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관광 호텔과 그냥 일반 호텔의 차이는 외국인을 특히 어떤 그 허가된 도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여비라고 하는 것은 여행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차비라는 말로도 쓰여요. 여비라는 말이. 차비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는 여행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객기는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객기라고 해서 여행만 수송하는 건 아니죠. 그 하부는 짐을 싣죠. 상부는 사람을 싣고 이제 요 뒤에 기 대신에 선을 붙이면 여객선이 되죠. 이건 이제 투어를 위주로 하는 그 여행객을 위주로 하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여단이 이제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여단은 사단보다는 작고 연대보다는 좀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단은 단이에요, 단. 이 단은 사령부가 있는 거죠.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이 연대는 대니까 지휘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단은 원래 누가 여단장이 되는 거죠? 사령부가 있는 거니까 장군, 우리나라로 말하면 준장이 여단장이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단장이 통상 대령이 대행을 하지만 원래 여단장이 다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준장이 맡아야 맞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세 개의 그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한국어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3%대로 전 세계에서 거의 기적적인 수치예요. 3%라고 하는 거는 문맹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해력은 형편없어요. 그 얘기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자를 학습하지 않게 한, 한자를 폐기한 교과 과정에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한자가 뭔가를 억압하는
그리고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만행이 너무 극을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